때로는 진실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할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은 시련과 그 속에서 발견한 용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지막엔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대학교 기숙사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아라, 21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자. 아라는 이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 교수님들의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배들이 아라에게 술자리 참석을 권했습니다. 아라야, 오늘 우리 과 환영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신입생들도 다 온대. 아라는 망설였습니다. 선배님,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괜찮아, 괜찮아. 분위기만 즐기면 돼.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선배들의 권유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려는 마음, 그리고 선배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죠. 술자리는 처음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배들은 아라의 성실함을 칭찬했고, 아라도 어색함을 떨쳐내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라는 정말 우리 과의 자랑이야. 이런 후배가 있어서 든든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술이 더해지자 몇몇 선배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라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들,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내일 수업이 일찍 있어서. 벌써?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아라가 일어서려 할 때였습니다. 선배 이민호가 갑자기 아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선배가 말하는데. 그 순간 아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아라는 더욱 간절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아라는 몇몇 선배들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들어가야 해요. 룸메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서. 뭔 그런 거 다 핑계야? 우리가 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날 밤 아라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끔찍한 일이. 그만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그녀의 간청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라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속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이 파고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라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더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자기 비난은 아라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악몽이 반복되었고,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아라는 용기를 내어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아라는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선배들과의 술자리를, 그리고 그 끔찍한 순간들을. 상담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사는 아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에게 담당 교수님께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아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담당 교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 제게 일어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라는 또다시 그 힘든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반응은 상담사와는 달랐습니다. 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 교수의 첫 반응은 동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도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선배들과 술자리에 왜 갔어? 아라는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물론 선배들이 잘못했지. 하지만 너도 스스로를 보호할 생각을 했어야지. 특히 여학생은 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라는 교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되돌아온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밖에 알려지면 학교 이미지에도 안 좋고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교수님,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요. 범죄라고 하기에는 증거도 없고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복잡하잖아. 그날 이후 아라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어른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까? 고립감은 아라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며칠 후 아라는 학교 복도에서 그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선배 이민호. 그는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과 모임 재미있었지? 다음에 또 하자. 아라를 발견한 이민호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라야. 어떻게 지내? 아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민호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감기 걸렸어? 그의 뻔뻔한 태도는 아라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며칠 후 아라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라야, 잠깐 나와봐. 아라는 온몸이 떨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 뒤편으로 따라 나간 아라에게 이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혹시 누구한테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딴청 피우지 마. 교수님한테 갔다며? 그리고 상담실에도 갔고. 아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봐, 아라야. 그날 밤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술 마시고 장난 좀 친 거지. 너도 싫어하지 않았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뭐, 나보고 강간범이라고 하는 거야?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이민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신고해봐. 경찰한테든 어디든. 하지만 말이야. 그는 아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만 힘들어질 거야. 나는 이민호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반면에 너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학생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 아니야, 현실을 말해주는 거지. 너 같은 애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절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런 소문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너 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 그 애 그런 애구나 이런 식으로. 아라는 그 순간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입 다물고 있어. 그럼 너도 나도 편한 거야.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다 끝날 일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이민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걸까? 정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절망감이 아라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서는 다른 감정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분노가. 며칠 후, 아라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친구 수진이와 대화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라야, 너 혹시 이민호 선배 집안이 어떤지 알아? 아니. 왜? 어제 교수님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민호 선배 아버지가 우리 학교 학장님이래. 아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장님이요? 응. 이민정 학장 말이야. 성은 달라도 아들이래. 어머니 성을 따랐나 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수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는지, 왜 이민호가 그렇게 당당했는지. 그날 저녁 아라는 인터넷에서 이민정 학장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경찰대학교 제15대 학장 이민정. 30년간 경찰 조직에서 근무. 치안정감 출신. 아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민호, 이민정. 정말 부자구나. 다음 날, 아라는 다시 한번 담당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 말인데요. 교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교수님,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건 명백한 잘못이에요.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너 혹시 이민호 선배 집안이 어떤지 알아? 교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학장님 아들이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더욱 묻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악용했다면. 교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현실을 봐. 네가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학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 학교에서 절대 권력이야. 교수는 계속해서 아라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설사 네가 신고한다 해도 학교에서 어떻게 나올지 뻔해. 오히려 너만 피해 볼 거야. 그럼 교수님도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세요? 난 네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괜히 돌풍을 일으켜봤자 내만 다쳐. 그날 밤, 아라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아라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며칠 후 학장실에서 이민정 학장과 이민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냐? 아버지, 별일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너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무슨 소란요? 아니다. 그냥 조심해라.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문제 일으키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장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아온 권력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학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중요해. 절대 추문이 일어나서는 안 돼. 권력자들의 오만과 부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아직 홀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간 계속된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절망감이 그녀를 한계까지 몰고 갔습니다. 어느 주말, 아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은 따뜻했지만 아라는 밝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라야, 많이 말랐구나. 학교 생활이 힘드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공부가 좀 힘들어서요.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아라의 아버지, 이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라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노크를 했습니다. 아라야, 아빠가 들어가도 될까? 네, 아빠. 아버지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라야, 아빠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라는 아버지의 눈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경찰 일을 해오면서 사람의 표정 보는 건 꽤 자신 있거든. 우리 딸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빠, 그냥 학교 적응이 좀 힘들어서요. 정말 그뿐이야? 다른 건 없고? 아버지의 따뜻하지만 예리한 눈빛에 아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에게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나쁜 일이라니? 아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과 술자리에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하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선배가, 이민호라는 선배가.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지? 한 달 전쯤이요. 그리고 교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조심하지 못했다고. 아라는 지난 한 달간 혼자 겪어온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반응, 가해자의 협박,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가해자의 배경까지.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민호, 그리고 이민정 학장의 아들이라고? 네. 그래서 다들 그냥 넘어가라고 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라야, 정말 고생했구나. 혼자서 이런 걸 견뎌내느라. 아라는 아버지 품에서 한 달간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아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싫다고 했는데. 물론이지.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한 건 그놈이야. 아버지는 딸을 달래준 후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감사관실입니까? 저는 경찰청장 이정우입니다.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라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현직 경찰청장이었던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첫 일로 경찰대학교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십시오. 철저히, 그리고 조용히. 다음 날 새벽 경찰청 감사관실에는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감사관 박철수는 청장실로 향했습니다. 30년간 경찰 조직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그였지만 청장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 감사관, 앉으십시오. 청장 이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찰대학교에 대한 내사를 지시합니다. 경찰대학교요? 무슨 일이? 자세한 내용은 이 파일을 보십시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청장은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되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마십시오. 박 감사관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폭행 사건, 피해자 이하라, 가해자 이민호, 이민정 경찰대학교 학장의 아들. 청장님, 이것은 제 딸의 사건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 감사관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실만으로 진실을 밝혀내십시오. 하지만 청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경찰청 감사관실의 은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감사관은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 3명을 선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고 기밀입니다. 외부 누설 시 즉시 징계 조치합니다. 첫 번째 수사는 경찰대학교 내부 조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학생들로 위장하여 대학 내부에 잠입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 김영태가 보고했습니다. 이민호 관련하여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은밀히 무마된 흔적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2년 전, 1년 전에도 각각 성추행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자진해서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박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자진 철회라고 했는데 정말 자발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의문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갑자기 자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타 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한편 경찰대학교에서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정 학장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신지.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야? 혹시 외부에서 조사나 감사 같은 게 들어온 건 아니지? 아니요,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장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오랜 관료 생활의 경험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민호 역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왜 다들 나를 쳐다보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수사관 이성민이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집 CCTV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술집 직원 한 명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증언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 감사관은 청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민호의 범죄 혐의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의 은폐 시도는 담당 교수와 학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한 증거도 있습니다. 청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움직이겠습니다. 권력과 권력의 대결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채로 진실을 기다리고 있는 아라가 있었습니다. 2주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박 감사관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청장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는 두꺼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청장님,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장 이정우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민호의 성폭행 혐의는 명확합니다. 물적 증거, 목격자 증언, CCTV 영상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의 은폐 시도는 이민정 학장이 직접 교수들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같은 방식으로 무마시켰습니다. 청장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군요. 그날 오후 경찰청에서는 긴급 수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경찰대학교 이민호 학생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동시에 또 다른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이민정 경찰대학교 학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하라. 오후 3시 경찰대학교는 갑작스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수업 중이던 이민호에게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민호 씨,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절대 잡힐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권은 인정하지만 우선 동행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학장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정 학장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학장님,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대학교 성폭행 사건, 학장 아들 긴급 체포, 학교 측 은폐 시도 의혹. 이민정 학장은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들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과거 은폐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것입니다. 저도 2년 전에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입학 취소를 암시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호의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제가 문제 학생으로 몰렸습니다. 이민호의 범죄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된 연쇄범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선 이민호는 이전의 오만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이상 권력의 보호막도 아버지의 위세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민호는 권력을 믿고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기관인 경찰대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민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민정 전 학장에게도 응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라는 법정에서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아라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이전과는 다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동정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존경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동기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라야,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 하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아라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수사관들, 그리고 늦게나마 증언에 나선 다른 피해자들. 모두의 힘이 모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학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경찰이 된다면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라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바로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저녁, 아라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빠,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들었지.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그런 일을 당하게 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하지만 아빠가 아니었다면 전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아니야, 아라야. 진짜 용기를 낸 건 너야. 나는 단지 네가 낸 용기를 지원해줬을 뿐이지. 아라는 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거지. 너처럼 말이야. 몇 달 후, 아라는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혹시 일어난다면 피해자가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아리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모두 함께했습니다. 아라 선배,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깨달았어. 내가 침묵하면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아라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졸업사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입니다. 진실은 때로 무겁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뎌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졸업 후 경찰이 되어 성범죄 수사팀에 지원했습니다. 왜 하필 이 부서를 지원했습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재 아라는 경찰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워나갈 거예요. 아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변해갑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으로 진실의 무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